기억을 지키려다 물건에 묶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정리 마이너스 손이 멈춘 수첩 한 권, 아주 평범한 정리 중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볼펜이 달그락 굴렀고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끝이 차가워졌고 바닥에 내려놓은 비닐봉투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손이 멈춘 이유가 그 말과 이어져 있다는 걸요. 오늘은 그 장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침 9시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틀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밀어 올렸죠. 유리창이 레일을 따라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하얀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커튼 끝자락이 공중에서 살랑거렸고 바람이 거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날렸습니다. 작은 먼지 알갱이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가 보였어요. 그네 두 개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미끄럼틀 옆으로 아이 몇 명이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술래 아니야. 어린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죠. 다른 아이가 뭔가 소리쳤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안방으로 향했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복도를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재 위에서 작게 울렸고 안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침대 이불이 개켜져 한쪽에 놓여 있었죠. 침대 옆 서랍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색깔이 갈색이고 손잡이는 은색이었어요.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발밑 바닥이 따뜻했어요. 난방이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허리를 숙여 맨 아래 서랍을 봤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당겼죠. 서랍이 레일을 따라 나왔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서랍 안에서 뭔가 굴러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볼펜 몇 자루가 서랍 안쪽으로 굴러갔어요. 검은색 볼펜 2자루, 파란색 1자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가져왔습니다. 노란색 고무장갑이었어요. 오른손부터 끼기 시작했죠. 손가락을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고무가 손을 감쌌어요. 약간 빡빡했습니다. 왼손도 끼웠죠. 양손을 펴봤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용 노란 비닐봉투를 가지러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장 옆 선반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렸죠.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릎뼈가 바닥에 닿았죠. 자세를 조금 바꿨습니다. 비닐봉투를 옆에 내려놓았어요. 바스락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져 있었죠. 저는 서랍 안을 다시 봤습니다. 볼펜 외에도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오래된 메모지 뭉치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노란색 메모지, 흰색 메모지가 섞여 있었죠. 모서리가 구겨진 것도 있었어요. 말라버린 형광펜 2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는 것도 1자루 있었어요. 형광펜 끝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집어들었죠. 가볍고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펜촉이 말라서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고장난 계산기도 보였어요. 회색 플라스틱 계산기였습니다. 버튼을 눌러봤죠.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도 비닐봉투에 넣었죠. 봉투 안에서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서랍 안이 조금 비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맨 아래쪽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들이 만져졌죠.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내가 술래.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 쪽을 돌아봤죠. 거실 창문 너머로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시원했죠. 저는 다시 서랍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이 서랍을 비울 생각이었어요. 오래 미뤄둔 일이었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죠. 비닐봉투가 옆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랍 앞 물건들을 하나씩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묵직한 것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여러 개가 겹쳐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끌어냈죠. 고무장갑 낀 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 검은색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양장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벗겨져 있었죠. 먼지가 표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갈색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스프링 제본이었어요. 스프링이 녹슬어서 갈색 자국이 남아 있었죠. 표지에 볼펜 자국이 몇 개 보였습니다. 또 그 밑에는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회색 천 표지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았죠.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포스트잇 뭉치도 함께 나왔어요.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접착 부분에 먼지가 끼어 있었죠. 색이 바래서 원래 색보다 흐릿했어요. 모두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가지가 쌓였어요. 손에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들을 내려다봤죠. 가계부를 먼저 펼쳤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죠.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0년도였습니다. 20년도 더 된 기록이었죠.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10kg 15,000원. 제 손글씨였어요.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며 읽었죠. 아이 학원비 8만 원. 남편 약값 12,000원. 전기세 43,000원. 한 줄 한 줄 숫자가 이어졌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달 기록이 나왔죠. 그 다음 달도 있었어요. 1년치가 빼곡했습니다. 가계부를 덮었어요. 표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천재질이 거칠었죠. 옆으로 치워뒀습니다. 갈색 메모장을 집어들었어요. 스프링 부분을 만졌습니다. 금속이 차갑고 거칠었죠. 녹이 손에 묻을 것 같더라고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안에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은행 전화번호, 세탁소 찾아가는 길, 이미 필요 없는 내용들이었죠. 페이지를 몇 장 넘겼어요. 중간쯤에 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빈 페이지만 이어졌죠. 반도 채우지 못한 메모장이었어요. 메모장을 덮고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회색 수첩을 집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천 표지가 부드러웠죠. 펼쳐봤어요. 안에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 주소였죠. 이제는 전화번호만 쓰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포스트잇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여러 장이 겹쳐 있었습니다. 한 장씩 떼어내봤죠. 아이 약 먹이기 저녁 8시. 다른 것도 떼어냈어요. 남편 병원 예약 오전 10시. 마트 세일 수요일까지. 모두 지난 일들이었습니다. 포스트잇을 다시 뭉쳐서 내려놓았어요. 4가지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계부, 메모장, 수첩, 포스트잇. 저는 손을 멈추고 그것들을 봤죠. 그때 서랍 안 깊은 곳에 뭔가 더 보였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손을 넣어 끌어냈죠. 육아 수첩이었어요.
파란색 양장 표지였습니다. 모서리가 하얗게 벗겨져 있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천올이 풀려 있었죠. 다른 수첩들보다 두꺼웠습니다. 육아 수첩을 들어 올렸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수첩들보다 묵직했죠. 손에 꽉 차는 크기였어요.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페이지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죠. 볼펜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이 첫 예방접종 2000년 3월 15일. 제 손글씨였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옆에 작은 메모도 있었죠.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이 첫걸음마 14개월. 그 다음 장도 넘겼습니다. 유치원 입학 2003년 3월 2일. 계속 넘겼어요. 한 장 한 장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빼곡히 적혀 있었죠. 빈 페이지가 거의 없었어요. 중간쯤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 예약 마이너스 2015년 11월 3일 오전 10시. 색이 바래서 거의 회색빛이었어요. 풀이 말라서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죠. 손으로 포스트잇을 만졌어요. 살짝 누르자 다시 붙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또 떨어질 것 같았죠. 저는 그대로 뒀습니다. 육아수첩을 덮었어요. 표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천재질이 거칠고 낡았죠. 하지만 단단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잡았다. 다시 하자. 목소리가 맑았어요. 저는 육아수첩 속 아이 첫 걸음마를 보다가 창문 쪽을 돌아봤죠.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수첩을 봤습니다. 손이 수첩 위에 머물렀어요. 비닐봉투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가 벌어져 있었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수첩을 비닐봉투 쪽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가계부도 메모장도 작은 수첩도 포스트잇도 그대로였어요. 무릎 위에 5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 앞에서 손을 멈췄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오른손부터 천천히 벗어냈습니다. 고무가 손에서 벗겨지며 소리를 냈죠. 왼손도 벗었어요. 장갑을 뒤집어서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손바닥을 펴봤죠. 땀이 조금 나 있더라고요. 비닐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형광펜 2자루와 계산기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게가 가벼웠죠. 봉투 입구를 묶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지 않고 그냥 발을 밀어 넣었죠. 뒤꿈치가 약간 눌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당겼죠. 복도 공기가 차가웠어요.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 쪽으로 걸었어요. 복도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신발 밑창을 통해 냉기가 올라왔죠.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난간을 잡았어요. 금속 난간이 차가웠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갔죠. 1층까지 내려왔어요. 현관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햇살이 눈부셨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아파트 단지 끝쪽에 있었어요.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죠. 숨바꼭질하자.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골목을 따라 조금 더 걸었어요. 동네 슈퍼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간판이었죠.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계산기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삐삐삐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슈퍼 문 앞에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계산대 옆에서 종이 박스를 접고 계셨습니다. 골판지를 손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고 계셨죠. 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입가에 주름이 생겼죠. 요즘 봄 대청소 하세요?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비닐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죠. 네, 서랍 좀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시 박스를 접으셨습니다. 그런 거요. 저도 작년에 했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박스가 납작하게 접혔습니다. 아주머니가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 놓으셨죠. 기억은 마음에 두고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잠시 멈추셨습니다. 다른 박스를 집으셨죠. 물건은 좀 놓아줘도 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새 박스를 접기 시작하셨습니다. 골판지가 구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계산기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안에서 누군가 물건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반에서 뭔가 꺼내는 소리였죠.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주머니는 박스를 다 접고 옆으로 치워두셨습니다. 손을 털으셨어요. 먼지가 공중에 날렸습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였죠. 버리기 힘들죠. 다 추억이 붙어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죠. 근데 집도 숨 좀 쉬어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슈퍼 안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선반이 빼곡히 차 있었죠. 저기도 1년에 한 번은 비워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안 팔리는 것들 정리하고 새 물건 들여놓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앞치마가 살짝 흔들렸죠. 제 손에 든 비닐봉투도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럼 전 이만.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도 손을 흔드셨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시 슈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계산기 소리가 다시 들렸죠. 저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분리수거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기억은 마음에 두고 물건은 좀 놓아줘도 되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들렸어요. 다른 말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기억을 지키려다 물건에 묶이지 마라. 제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 울렸죠.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어요. 여러 개의 수거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뚜껑이 보였죠. 저는 플라스틱 수거함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렸어요. 뚜껑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안이 반쯤 차 있더라고요. 비닐봉투를 안에 넣었어요. 형광펜과 계산기가 들어간 봉투였습니다. 수거함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죠. 뚜껑을 다시 닫았어요. 손을 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온 길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슈퍼 앞을 다시 지나갔죠. 아주머니는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손님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나쳤죠.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랐어요. 6층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조금 찼죠. 현관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뒤꿈치를 손으로 눌러 신발을 뺐습니다. 신발장 옆에 나란히 놓았죠.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놀이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이 열린 채로 있었어요. 무릎 위에 수첩들이 놓여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서랍 앞에 다시 앉았죠. 서랍 앞에 다시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수첩들이 무릎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5가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가계부를 먼저 집어들었어요. 검은색 양장 표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묵직했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 소리가 작았습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죠. 20년도 더 된 종이였어요. 2000년 1월.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글씨였어요.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었던 글씨였죠. 아래로 내려가며 읽었어요. 쌀 10kg 15,000원. 아이 분유 23,000원. 전기세 37,000원. 숫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월 기록이 나왔죠. 아이 책가방 25,000원. 남편 약값 12,000원. 아이 운동화 32,000원. 계속 넘겼어요. 3월, 4월, 5월. 한 장 한 장 월이 지나갔습니다. 1년치 기록이 끝났죠. 다음 해가 시작되었어요. 2001년 1월. 새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또 이어졌어요.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아이 유치원비 12만 원.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첫 유치원 등원이었죠. 가계부를 덮었어요. 표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천재질이 거칠었죠. 옆으로 놓았어요. 갈색 메모장을 집었습니다. 스프링이 녹슬어 있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은행 전화번호, 세탁소 찾아가는 길, 병원 예약 시간. 이미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페이지를 몇 장 넘겼습니다. 중간부터는 빈 페이지였어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반도 채우지 못한 메모장이었죠. 메모장을 덮었어요. 스프링 부분이 손에 걸렸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죠. 내려놓았어요. 작은 회색 수첩을 집었습니다. 첨표지가 부드러웠어요. 손바닥보다 작았습니다. 펼쳤죠. 안에 주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친구 이름과 주소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이제는 전화만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주소록을 덮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오래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옆으로 치웠죠. 포스트잇 뭉치를 집었어요. 여러 장이 겹쳐 있었습니다. 한 장씩 떼어봤죠. 노란색 포스트잇이 먼저 나왔어요. 아이 약 먹이기 저녁 8시. 적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글씨가 흐릿했어요. 다음 것을 떼어냈습니다. 분홍색 포스트잇이었어요. 마트 세일 수요일까지.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또 떼어냈죠. 초록색이었어요. 남편 병원 예약.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죠. 몇 장 더 떼어냈어요. 모두 지난 일들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메모들이었죠. 저는 포스트잇을 다시 뭉쳤어요. 마지막으로 육아 수첩을 집었습니다. 파란색 양장 표지였어요. 다른 수첩들보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꽉 찼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종이가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아이 첫 예방접종 마이너스 2000년 3월 15일. 제 손글씨가 보였죠.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아이 첫 걸음마 마이너스 14개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파를 잡고 일어서던 모습이었죠. 아이 첫 단어 마이너스 18개월, 엄마. 적혀 있었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계속 넘겼어요. 유치원 입학 2003년 3월 2일.
초등학교 입학 2006년 3월 2일. 한 장 한 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합격.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어요.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일이 없었어요.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죠. 표지를 손으로 만졌어요. 천이 거칠고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하얗게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단단했어요. 중간에 붙어 있던 노란 포스트잇이 보였습니다. 아빠 병원 예약 마이너스 2015년 11월 3일. 색이 거의 회색이었어요. 풀이 말라서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죠. 손으로 포스트잇을 만졌어요. 살짝 눌렀습니다. 다시 붙었지만 금방 또 떨어질 것 같았죠. 그냥 두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잡기 하자. 어린 목소리였어요.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뛰어가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봤죠. 거실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쪽에서 소리가 났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수첩을 봤어요. 아이 첫걸음마.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선명했죠. 우리 아이도 저 놀이터에서 놀았었어요.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죠. 지금은 30이 넘었어요. 다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로 목소리를 듣죠. 엄마, 잘 지내? 어른이 된 목소리예요. 저는 육아 수첩을 덮었습니다. 무릎 위에 5가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가계부, 메모장, 주소록, 포스트잇, 육아 수첩. 손이 그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죠. 비닐봉투가 옆에 있었어요. 입구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저는 수첩들을 봤어요. 서랍 앞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죠. 자세를 조금 바꿔봤어요.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아래쪽부터 시작되었어요.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등까지 뻐근함이 퍼졌죠. 등을 곧게 펴려 했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다시 구부정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왼손 검지손가락부터 느껴졌어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손가락 끝이 모두 차가웠죠.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죠. 손바닥을 비볐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갔는지 몰랐어요. 귀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힘을 빼려 했죠. 천천히 내렸어요. 오른쪽 어깨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왼쪽도 따라 내려갔죠. 하지만 금방 다시 올라갔어요. 목을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뼈가 뚝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였죠. 오른쪽으로도 돌렸어요. 또 뚝 소리가 났습니다. 목 뒤쪽이 당겼죠. 정면으로 돌아왔어요. 목을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흰색 천장이 보였습니다. 목 앞쪽이 늘어났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턱이 가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목 뒤가 당겼죠.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손바닥이 촉촉했어요. 수첩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손을 펴봤죠. 손금 사이에 땀이 고여 있었어요. 손등은 건조했습니다. 손바닥만 땀이 났죠. 손을 옷에 닦았어요. 숨이 짧아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랐어요. 가슴까지만 들어왔습니다. 배까지 내려가지 않았죠. 깊이 들이쉬었어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들어왔죠.
가슴이 부풀었어요. 배까지 내려갔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왔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죠. 천천히 내쉬었어요. 입으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배도 들어갔어요.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코끝이 시원했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쉬었어요. 입술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였죠. 호흡이 조금 길어졌어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깜빡였어요. 눈이 건조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죠.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죠. 속눈썹이 아래 눈꺼풀에 닿았어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호흡 소리만 들렸어요. 들숨 날숨. 규칙적이었죠. 눈을 떴어요. 천천히 올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죠. 서랍이 보였어요. 수첩들이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육아 수첩이 맨 위에 있었죠. 손이 수첩을 쥐고 있었어요. 육아 수첩 표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엄지부터 폈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손이 수첩에서 떨어졌어요.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손바닥이 허벅지에 닿았죠. 따뜻했어요. 다른 손도 똑같이 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 놓였죠.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신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먼저 움직였죠. 다른 발가락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발목을 돌렸습니다. 왼쪽 발목을 천천히 돌렸어요. 원을 그렸습니다. 뼈가 뚝 소리를 냈죠. 오른쪽 발목도 돌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였죠.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허벅지가 뻐근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였어요. 무릎을 꿇은 자세였습니다. 다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자세를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죠. 수첩들을 봤어요. 저는 육아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파란색 표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묵직했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아이 첫 예방접종이 보였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이 첫 걸음마.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유치원 입학. 계속 넘겼어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바스락 바스락. 페이지를 따라 눈이 움직였어요. 글씨들을 훑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지는 않았죠. 그냥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어요. 대학교 합격. 그 뒤로는 빈 페이지였습니다. 더 넘길 것이 없었죠. 수첩을 덮었어요. 표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천재질이 거칠었죠.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가계부도 집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였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몇 장 넘겼어요. 쌀 10kg. 아이 학원비. 전기세. 빠르게 넘겼습니다. 1년치를 넘겼어요. 2년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넘겼죠. 가계부를 덮었어요. 표지를 만졌습니다. 낡았죠. 옆으로 놓았어요. 메모장도 펼쳤습니다. 갈색 표지였어요. 스프링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메모들이 보였어요. 전화번호, 주소, 시간.
중간부터는 빈 페이지였습니다. 덮었어요. 작은 주소록도 펼쳤습니다. 회색 천표지였어요. 친구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훑어봤죠. 덮었어요.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죠. 내려놓았어요. 포스트잇 뭉치를 집었습니다. 한 장씩 떼어봤어요.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모두 바른 색이었죠. 아이 약 먹이기, 마트 세일, 병원 예약. 다 지난 일들이었어요. 다시 뭉쳤습니다. 여러 장이 겹쳐졌어요.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위에 5개가 놓였죠. 잠시 그것들을 봤어요. 가계부 메모장, 주소록, 포스트잇, 육아 수첩. 모두 오래되었습니다. 모두 기록이었죠. 아주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기억은 마음에 두고 물건은 좀 놓아줘도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을 지키려다 물건에 묶이지 마라. 손을 움직였어요. 포스트잇 뭉치를 집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떼어냈죠. 노란색부터 떼어냈어요. 비닐봉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져 있었어요. 포스트잇을 안에 넣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죠. 분홍색도 떼어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초록색도 넣었죠. 모든 포스트잇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어요. 메모장을 집었습니다. 갈색 표지를 만졌어요. 스프링이 손에 걸렸습니다. 비닐봉투에 넣었죠. 주소록도 집었어요. 작은 회색 수첩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왔죠. 봉투에 넣었어요. 가계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색 양장 표지였어요.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들었죠. 비닐봉투 위로 가져갔어요. 입구에 댔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밀어 넣었죠. 봉투가 묵직해졌어요. 육아 수첩만 남았습니다. 파란색 표지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천이 거칠었습니다. 모서리가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단단했어요.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첫 장을 봤어요. 아이 첫 예방접종. 제 손글씨였습니다. 덮었어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죠.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비닐봉투를 봤습니다. 4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가계부, 메모장, 주소록, 포스트잇. 봉투가 불룩했죠. 육아 수첩을 다시 봤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 수첩들 중에서 하나만 남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랍 옆에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투명 보관함이었어요. 뚜껑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보관함을 가까이 당겼죠. 뚜껑을 열었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안이 비어 있었죠. 깨끗했어요. 육아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관함 안에 넣었어요. 평평하게 놓였습니다. 파란 표지가 투명 플라스틱 너머로 보였죠. 뚜껑을 닫았어요. 다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밀폐되었죠. 보관함을 서랍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손을 뗐습니다. 보관함이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육아 수첩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만 남겼죠. 비닐봉투를 집었어요. 양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4개의 수첩들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 입구를 묶었습니다. 양쪽을 잡고 매듭을 지었어요. 꽉 조였습니다. 매듭이 단단해졌죠. 옆에 세워두었어요. 봉투가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수첩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작은 소리였어요. 서랍을 봤습니다. 보관함 하나만 안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공간이 생겼죠. 손으로 서랍 안을 만져봤어요. 나무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났죠. 손을 뗐어요. 저는 서랍 안을 닦기로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회색 걸레였죠. 수납장 아래서 꺼냈어요. 걸레를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앞에 다시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걸레를 손에 쥐었죠. 서랍 안을 들여다봤어요. 보관함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죠. 나무 바닥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손을 뻗어 서랍 구석을 만졌어요. 먼지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회색빛 먼지였죠. 손을 빼고 걸레를 잡았어요. 서랍 안쪽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구석에 넣었어요.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좌우로 움직였죠. 먼지가 걸레에 묻어났어요. 회색 자국이 생겼습니다. 계속 닦았죠. 앞쪽으로 천천히 나왔어요. 서랍 바닥을 훑었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레가 나무 위를 지나갔죠. 부드럽게 미끄러졌어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모서리도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손을 넣었죠. 걸레를 꺼내봤어요. 회색빛이 더 짙어졌습니다.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죠. 한 번 닦았는데 금방 더러워졌어요. 일어서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죠. 걸레를 물에 넣었어요. 흐르는 물에 빨았습니다. 손으로 비벼 짰죠. 물이 탁하게 흘러내렸어요. 다시 빨았습니다. 한 번 더 짰어요. 물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탁했죠. 세 번째 빨았어요. 물이 거의 맑아졌습니다. 걸레를 꽉 짰죠.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앞에 다시 앉았어요. 젖은 걸레를 들고 서랍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다시 닦기 시작했죠. 안쪽부터 천천히 닦았어요. 이번에는 물기가 있어서 먼지가 더 잘 닦였습니다. 걸레가 나무 바닥을 훑었죠. 매끄러워졌어요. 한 번 더 구석을 닦았습니다. 손을 깊이 넣었어요. 걸레가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꼼꼼히 문질렀죠. 서랍 전체를 한 번 더 훑었어요. 앞에서 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진 곳이 없도록 닦았습니다. 걸레를 꺼냈죠. 이번에는 덜 더러웠어요. 먼지가 조금만 묻어 있었습니다. 서랍 안이 깨끗해진 것 같았죠. 나무 바닥이 드러났어요. 걸레를 들여다봤습니다. 회색 천이었어요. 오래 쓴 걸레였습니다. 천올이 풀려 있었죠. 이 걸레로 몇 달 동안 닦았어요. 부엌도 닦고 거실도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닦고 안방도 닦았죠. 이제 천이 많이 해졌더라고요. 구석에 구멍도 났어요.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실밥이 풀려서 생긴 구멍이었죠. 점점 커질 것 같았어요. 손으로 걸레를 만져봤습니다. 천이 얇아졌어요. 처음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충분히 역할을 했죠. 일어섰어요. 걸레를 들고 비닐봉투 쪽으로 갔습니다. 수첩들이 들어간 봉투 옆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그 봉투에 걸레를 넣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걸레가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천이 구겨졌죠. 비닐 너머로 보였어요. 부엌으로 다시 갔습니다. 수납장을 열었어요. 새 걸레가 있었습니다. 하얀색 천이었죠. 꺼내서 펼쳤어요. 깨끗했습니다. 실밥도 풀리지 않았죠. 부드러웠어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걸레를 들고 서랍 앞에 앉았어요. 서랍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닦았죠. 깨끗한 걸레로 마지막으로 훑었어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천천히 꼼꼼히. 나무 바닥이 매끈해졌습니다. 걸레를 꺼냈어요.
하얀 천에 먼지가 조금 묻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죠. 거의 깨끗했어요. 서랍 안을 봤습니다. 보관함 하나만 안쪽에 있었어요. 투명 플라스틱 너머로 파란 육아 수첩이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어 있었죠. 나무 바닥이 깨끗했어요. 먼지가 없었습니다. 매끄러웠죠.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손으로 바닥을 한번 쓸어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을 뗐죠. 서랍을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양손으로 서랍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밀었죠. 레일을 따라 들어갔어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스르륵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계속 밀었죠. 서랍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 부분만 남았습니다. 살짝 더 밀었죠. 딱 소리가 났어요. 완전히 닫혔습니다. 손잡이만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은색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서랍이 제자리에 들어갔죠. 저는 일어섰어요. 무릎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죠. 오래 앉아 있었더라고요. 서랍장을 내려다봤어요. 모든 서랍이 닫혀 있었습니다. 깨끗했죠.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새 걸레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납장에 넣었어요.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문을 닫았죠.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비닐봉투 2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수첩들이, 하나에는 걸레가 들어 있었죠. 저는 2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거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조금씩 들어왔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놀이터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린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렇게 뛰어들어왔었죠. 엄마, 배고파. 현관문을 열고 신발도 안 벗고 부엌으로 달려왔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놀이터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다른 집으로 돌아가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을 내리자 바람이 멈췄어요. 커튼이 가만히 멈춰섰습니다. 소리가 차단되었죠. 안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봤어요. 서랍은 닫혀 있었습니다. 은색 손잡이만 보였죠. 안에는 육아수첩 한 권만 남았더라고요. 가계부는 보냈고 포스트잇도 떼어냈어요. 메모장도 주소록도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하나만 남겼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비워진 공간이 괜히 서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물건은 제 자리를 찾아갔죠.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 안을 채웠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난방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발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포근했죠.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기댔습니다. 쿠션이 부드러웠죠. 몸이 편하게 가라앉았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작게 들렸죠.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주황빛이 창문마다 새어나왔어요. 거리 가로등도 켜졌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길을 비췄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걷고 있었죠.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끄럼틀만 어둠 속에 서 있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고 대답했어요. 왔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죠. 오늘 뭐 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랍 정리 좀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버렸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조금요, 필요 없는 것들만.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조금 눌렸어요. 남편도 등을 기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난방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같은 곳을 봤어요. 놀이터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아이들 다 들어갔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네,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저도 씻고 올게요. 남편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죠.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잿빛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건물 불빛들이 밝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빛이 새어나왔죠. 안방 쪽을 봤어요. 서랍장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은 깨끗했죠. 비워진 공간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랍을 열고 수첩들을 꺼냈죠. 하나씩 펼쳐보고 결정했어요. 남길 것과 보낼 것을. 손이 움직인 대로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달력을 보고 상자를 열고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난방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였습니다. 집이 따뜻했죠. 온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와 나란히 앉았죠. 두 사람이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죠. 차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렸어요. 비워진 자리에 하루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나니 방 안이 조금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워진 공간이 서늘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숨쉬기 편안했습니다. 남긴 건 수첩 한 권뿐이었지만 기억은 그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굳이 붙잡고 있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야만 기억이 남는 건 아니라는 걸요. 놓아줄 줄 알 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걸요. 비워진 자리에 하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